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누수가 나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누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여기 임차인분이 알고 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썼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오늘 새로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올린 적 있죠? 그 업체를 해서 처리하러 왔답니다. 안에 상황 좀 보고 영상 다시 찍어볼게요. 누수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수리 같은 경우에는 왜 견적을 보러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누수는 한번 그냥 나올 때마다 보통 한 2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저는 몇 번 누수의 경험이 있어서 수리했던 적이 있어서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아무래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런 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본 적들이 많은데 웬만한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 번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일 머리가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누수는 빌라 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돈을 아끼려고 기역자 파이프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일자 파이프로 휘어서 이제 배관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온수 냉수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터지면서 그 누수가 1차로 났었고요. 이번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탁기 쪽도 검사를 하고 화장실도 검사를 했는데 싱크대 쪽 아래 파이프에서 이제 누수가 생겼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일찍 시작을 해서 당일에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누수 찾는 데는 한 30분 이내에 찾은 것 같고 이거 싱크대를 걷어내고 이제 아래쪽 벽을 깨서 이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누수 공사를 마쳤고요.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여기 세입자분이 좀 잘 건물 여기 관련해서 누수를 좀 해주셨던 분이라고 해서 이제 믿고 거기 업체에다가 그냥 맡겼었는데 이게 물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아랫집에 한번 공사를 해서 벽지랑 뭐 석고보드랑 다 해드렸는데 한 번 또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시다시피 돈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믿고 맡겼던 업체에다가 누수를 공사를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2층하고 1층 두 가지를 수리했던 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임차인이 샤워기 부스를 잘못 설치하셔서 누수가 났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싱크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집 쪽으로 이제 누수가 나서 누수가 이중으로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와주셨던 업체에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거를 수리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믿고 다시 맡겼습니다. 저번에도 그냥 한 번에 의뢰를 드릴 걸 괜히 모르는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이번에 누수의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싱크대 쪽을 그때 누수 수리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꺾이는 그 파이프가 있는데 요 부분을 그 교체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니은자면 이렇게 이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콘크리트를 깨거나 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래에 있던 거를 잘못 건드려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화면에는 정확히 안 보이는데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새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콘크리트를 뭐 이렇게 깨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설치할 때 이게 찍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서 누수를 잡았지만 아래를 찍으면서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갑자기 다시 나게 됐다 라고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한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그 업체에다가 얘기할 거긴 하지만 그 업체에서 했다고 이거를 입증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기사님이 지금 여기 수리를 할 때 오신 거는 아니니까. 원래는 같은 분한테 ES를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는 어떻게 된 건지 누수를 못 찾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아는 업체에다 맡긴 건데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 입장에선 돈이 이중으로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수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2번이나 터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그 일상 그 책임 보험을 안 들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어서 여기는 이제 보험을 이제 바로 가서 신청을 한번 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야만 이제 아랫집 도배를 하거나 저희 집 수리를 할 때도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제 할 예정이고, 다른 가지고 있는 그 집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게 한두 곳 터지게 되면 일이 좀 커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비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지 본 다음에 가입을 해 두려고 합니다.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업체를 뭐 어떻게 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전에 제가 실제로 살았던 집에 그 화재보험하고 일상책임보험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 전이라서 이번에 새로 가입을 하면서 이게 비용이 추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공유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게 싱크대를 뜯고 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은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보험도 안 들려 있고 예전에 여기 업체에서 아무래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인을 좀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말해도 상관없는 건가? 내돈내산이니까 상관없겠죠. 비용은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그 누수 관련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영상 위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제가 비용적인 부분 누수를 수리할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거랑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집에 갔을 때 뭐 어떻게 다를지 모르는 거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있는 집 2개를 모두 수리를 했고 여기 있는 집을 했을 때 너무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해주시는 깔끔함이나 모두 다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아래다가 업체를 띄워도 되나? 아무튼 요거는 고민 좀 해보고 할게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댓글 주시면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이렇게 점검하시고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저도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월요일 날은 와서 도배 견적을 볼 거고, 이제 아무래도 석고보드나 이런 부분이 썩었을 수도 있고 뭐 피해를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석고보드와 함께 이제 벽지를 이게 천장 부분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까지 제가 이제 영상으로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누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부분을 총 2회에 걸쳐서 수리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실크 벽지, 석고보드, 그 다음에 조명이 이제 망가져서 조명까지 교체해드리는데 총 180만 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크 벽지랑 석고보드를 다시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때는 제가 다른 업체를 원래 아는 업체에서 선정해서 여기를 수리를 했었고 총 11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단기 매도를 하든 수익형 부동산을 하든 수리에 대한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수익형이라든지 갭이라든지 시세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이끌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올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 둘씩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무섭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 2차 누수 난 것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집은 3차까지 누수가 났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금 그 누수 관련한 3차 영상은 다음에 편집해서 같이 올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3번까지 누수가 터지다 보니 지금 이 집에 대한 구조라던가 어디서 지금 누수가 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파악을 한 상태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는 그렇게 누수가 나면 차라리 그 집을 팔아, 왜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의 누수를 고치면서 저는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리를 해서 경험을 해보니 더 이상 날 게 없다.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돼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좀 알겠다라는 게 파악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수리하고 다 잡아놨는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파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수라던가 이런 부분은 매매하고 나서도 그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 누수가 또 터지게 되면은 이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게 내 집이 등기가 넘어갔다고 나는 이제 손을 뗐어,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는 이번에 일배책을 가입을 했는데, 혹시라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일배책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한 시점부터 해서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누수가 터지게 되면은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집이 조금 오래됐거나 여기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일이 터질 것 같다 하는 집들은 집을 매매하셨을 때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절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는 많은 영상 중에서 대부분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올렸을 때 많이 관심을 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아하실까, 이게 조금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에게 뭐 이러이런 요청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점 참고해서 다음 영상 업데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